11번부터 풀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지난 시간에 혹시 문제를 덜 풀어가지고 질문 못했던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스템은 다 풀면 되냐? 아, 그래? 예, 다 풀게. 예. 지난 시간 혹시 그 문제를 덜 풀어가지고 질문을 못했던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중간중간 좀 질문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알파벳 8개 중에서 좀 더운가요, 강의실이? 네. 서로 다른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려고 한다. 적어도 한쪽 끝에 이제 문제 약간 특이하죠. 보통 이제 모음이나 자음의 개수를 알려준 다음에 뭐 경우의 수를 구해보라고 하는데 경우의 수를 알려준 다음에 개수를 구하라는 관점이니까 1080이면 그래픽 카드인가? 아무튼 남학생들 다 웃네요. 여학생들 무슨 말인지 약간 모르는 느낌이고 모음의 개수를 얘기했으니까 모음의 개수를 X개라고 하죠. 그럼 자음의 개수는 8-X개 될 거 아니에요? 전체 8개라고 했으니까 맞죠?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6건을 푸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 직접 세도 뭐 똑바로만 세면 당연히 나오는 게 맞긴 한데 굳이 그럴 필요 있겠나? 그냥 모든 경우의 수를 8P4라고 보면 맞아요? 예. 여기에서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만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음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양쪽 끝에 나열하고 6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6개 중에서 2개를 나열하면 되는 거겠죠? 예. 이게 1080이다. 이때 X 구하시오. 이 소리 아닌가? 맞나 친구들? 그쵸? 아, C가 아니고 P. 왜 C라고 적어놨지? P요. 네. 맞죠? 그러면 공통수가 누가 있냐? 6 곱하기 5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8P4도 6 곱하기 5가 있고 6P도 6 곱하기 5가 있으니까 6 곱하기 5를 나눠서 8 곱하기 7만 쓰고요. 8-XP 그대로 두고 오른쪽을 6 곱하기 5로 나누면 18 곱하기 2 즉 36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8-X 곱하기 7-X 이게 8P2죠. 얘가 얼마나 얘기 56 빼기 36이니까 2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X는 3이다.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딱히 어려울 거 없는 것 같고요. 계산만 잘 하시면 되고. 자, 12번 보겠습니다. 0부터 4까지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숫자를 뽑아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짝수의 합을 구하시오. 이게 짝수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 짝수를 다 구해서 다 더하는 건가?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각 자리에 등장하는 숫자 그리고 그 숫자의 출현 빈도, 횟수죠.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짝수라고 했으니까 끝자리는 0 아니면 2 아니면 4로 끝나니까 분할 자체는 땡땡0 맞아요? 네. 땡땡2 땡땡4 경우의 수만 센다고 하면 땡땡0과 땡땡2와 땡땡4는 경우의 수가 동일하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숫자의 합을 구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냥 따로 분할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때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예요? 4 곱하기 3이니까 12개 아니에요. 그러잖아. 제 말 알아듣고 계시죠? 알아듣고 계시죠? 예. 근데 12개를 제가 왜 구했냐면 12개를 왜 구했냐면 100의 자리에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동일한 비율로 오는 게 정상 아니에요? 맞아요? 동일한 비율로 오는 게 정상이니까 이 12개를 4로 나누면 3번씩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의 자리에 1도 3번 나오고 2도 3번 나오고 3도 3번 나오고 4도 3번 나온다 이런 관점이니까 그냥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3번씩 나온다. 3 곱하면 되죠. 3번씩 더하게 될 거니까.
그리고 얘는 100의 자리다. 이런 관점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마찬가지예요. 10의 자리도 3번 나오고 10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0은 더하나마나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안 더하는 거니까 얘를 계산하시면 3300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숫자하고 횟수만 가지고. 얘는 맨 앞자리 0이 못 와서요. 3 곱하기 3 해서 9가지가 되거든요. 그럼 100의 자리 1, 3, 4가 되잖아. 그러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4는 3번씩 나오는데 100의 자리다. 이런 관점이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10의 자리 있잖아요. 10의 자리가 0도 올 수 있거든요. 0도 올 수 있는데 0이 온다고 한들 그 0을 더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의미가 없잖아. 0은 더하나마나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도 1 더하기 3 더하기 4만 하게 될 거 아니에요? 0이 올 수 있긴 한데 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100의 자리에 어차피 0이 올 수 없는 상태니까 이 1 더하기 3 더하기 4의 출현 횟수만 보면 되는데 그잖아요. 예. 그거는 2번밖에 안 된다는 거죠. 3번이 안 된다고. 왜냐면 100의 자리 0이 안 오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2번밖에 안 오고 여기는 10을 곱해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왜 2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1의 자리 2는 당연히 9번 존재하겠죠. 총 9개가 있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2578이 나오고요. 예. 좀 귀찮긴 하죠. 예. 논리 자체는 동일하고 숫자만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얘는 그러면 1, 2, 3 이게 3번씩 100의 자리다. 그리고 1, 2, 3 마찬가지 0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얘가 2번씩 10의 자리다. 그리고 4가 9개 있다. 이런 관점에서 1956 나오니까 이거 3개 더하면 답은 뭐 7834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계산을 시킬 일인가 이게 싶습니다. 알겠죠? 예. 제가 봤을 때 횟수, 그러니까 숫자가 등장하는 횟수를 세는 개념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굳이 합을 구하라고 하고 싶은 것 같고요. 이게 또 너무 경우수가 적으면 숫자 싸고 더하는 놈도 있거든요. 예.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다 이해되시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풀었는데 틀렸어. 그냥 진짜 맞은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고 있어. 그러면 본인 방식에 뭐가 문제인지를 질문하고 싶으면 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단 그건 즉답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들어보면 졸라 그럴싸하거든. 그냥 들어보고 잘 생각해보고 뭐가 문제인지 찾은 다음에 다시 알려줄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 뭐가 문제인지 깨달은 다음에는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이래서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 알았잖아. 그럼 다음번에 극도로 조심하면서 풀어야겠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주로 다음번에 이렇게 안 해야겠다는 결론이 좀 더 바람직해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상황을 피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맞지 않아? 이렇게 해도 맞지 않나? 우기지 말고 차라리 다른 방식이 훨씬 더 쉽게 세게 해주니까 저걸 배워야겠다. 이게 더 올바른 자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학생 8명과 남학생 2명이 일렬로 설 때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고 여학생끼리는 이웃한 학생 수가 짝수가 되고 싶다. 여학생을 그럼 짝수 단위로 끊으란 얘기 아닌가? 뭘 이용해서? 남학생을 이용해서. 이런 건 되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야 얘가 힌트를 주고 있다 야. 뭐야 여학생 먼저 나열해봐 이렇게 힌트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학생 8명이 물론 저런 거 있으면 안 돼 원래 알겠죠?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여학생끼리 이웃한 학생 수가 짝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남학생을 집어넣고 싶으면 이런 데 넣으면 안 돼요. 있잖아. 그럼 혼자인 여학생이 있는 거니까 여긴 넣어도 상관없죠. 여기 괜찮고 여기 괜찮고 여기 괜찮고 여기 괜찮은 거죠. 그럼 이 5자리가 가능한데 이 5자리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남학생을 일렬로 나열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그냥 8팩토리얼 곱하기 5p2인 거지. 얘가 지금 a잖아. 고작 이거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고요.
A, B를 포함한 5명이 2인용 소파에 2명, 3인용 소파에 3명씩 나눠 앉으려고 해요. A, B가 같은 소파에 이웃하여 앉는 방법. 이건 너무나 명백하다. 분할이. 어떻게 분할해야죠? A, B가 2인용 소파에 앉는 경우, A, B가 3인용 소파에 앉는 경우. 맞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분할은 A, B가 2인용 소파에 앉는 경우, 두 번째 A, B가 3인용 소파에 앉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분할이 됩니다. 만약에 A, B가 2인용 소파에 앉는다면 그냥 A, B의 순서, 나머지의 순서 12개만 답이 되겠죠. A, B가 3인용 소파에 앉는다면 이웃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나 두 개밖에 없거든요. 네, 두 개를 정했어요. 그리고 A, B의 순서를 정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웃한다고 쳤다고 해봐요. 그럼 남은 자리는 여기 한 자리, 여기 한 자리, 여기 한 자리니까 소파 구분 없이 3팩 곱하면 되는 거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냥 3팩 곱하면 되는 거라서 24가지다. 그래서 더하시면 36가지다. 라는 거고요. 풀면 풀수록 느끼지만 뭐가 중요하다? 분할이 중요합니다. 세는 것보다 분할이 훨씬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일단 분할이 되는 학생은 경우의 수를 잘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거의 한 90%를 이룩한 거야. 근데 뭐 순열 조합 좀 잘하는데 분할이 전혀 못한다. 그러면 경우의 수 이제 시작한 거하고 비슷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정도로 분할이 중요하다. 이거 14번 질문이 아니었네? 나 왜 풀고 있었지? 나 말려. 알았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5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각 자리 숫자는 1, 2, 3, 4, 5 중에 하나이다. 그래요. 네. 5는 중복하여 나올 수 있지만 이웃하진 않는다. 5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는 중복되지 않는다. 와, 나다가 어떻게 분할할지 알려줄게. 거의 이 수준 아니에요? 5를 제외한 나머지 수는 중복이 안 된대. 그리고 5는 중복이 가능하지만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럼 당연히 분할은 5의 개수를 가지고 하셔야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죠? 그래서 5가 1개일 때, 두 번째 5가 2개일 때, 세 번째 5가 3개일 때, 5가 4개일 때부터는 하시면 안 됩니다. 5가 4개면 이웃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5가 1개이면 나머지는 1, 2, 3, 4라는 얘기니까 그냥 5 팩토리얼 120개죠. 이해하시죠? 예. 이제 5가 2개일 때가 문제인데 이가 몇 자리라고요? 5자리라고요. 그럼 이 5자리에다가 5를 이웃하지 않게 배치하는 방법이 그냥 직접 세는 거지. 그렇지 않냐? 6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맞잖아. 그냥 눈으로 세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세라고 칸 그려준 거야. 알겠지? 그러면 6가지가 지금 뭐냐면 5가 이웃하지 않게 배치되는 방법이야. 그럼 나머지 자리 3개 남았잖아. 이 3개에다가 5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 중 3개를 택하여 일로 나가면 되죠. 그걸 4P3 이렇게 할 수 있죠. 4개 중 3개를 택하여 일로 나가야 되니까 계산하시면 144개 나올 겁니다. 5가 3개이면 이때는 5를 배치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한 가지에다가 아까 똑같은 이유로 4P 하시면 되니까 12개. 그래서 이거 다 더하시면 되는 거죠. 276개 나올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학생 15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으려고 한다. 적어도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이 포함되는, 이게 지금 뭐냐면 남녀 학생 수, 아까 좀 유사한 느낌의 문제죠. 경우의 수라는 게 아니라 남녀 학생 수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라. 좀 더 짜증납니다. 세라는 것보다. 그죠? 어쩔 수 없고요. 전 남자니까 남학생 수를 X로 잡을게요. 여학생 수를 15-X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맞아요? 이것도 적어도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이 포함되는 경우 수를 얘기하니까 그냥 15C3에서 남학생만으로 3명의 대표를 뽑은 경우의 수와 여학생만으로 3명의 대표를 뽑은 경우의 수를 빼면 되지 않을까? 맞아? 그럼 15C3에서 XC3 빼고 15-XC3을 뺀 게 286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321이 분모의 공통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321을 우측에 곱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러면 15 곱하기 14 곱하기 13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x 14 마이너스 x 13 마이너스 x 얘가 286 곱하기 6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걸 졸라 정리해서 3차 방식 인수분해하고 싶은 친구들이 꼭 있을 거야. 3차 방정식 인수분해 인수정리다 뭐 이렇게 이런 친구들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됐나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잘못됐어요. 왜냐면 x는 자연수 조건이 있잖아.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푸는 게 훨씬 쉬운데 왜 이걸 전개해서 인수분해를 하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식을 바라볼 때 변수의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친구들이 꼭 그런 짓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연수 조건이 있으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숫자를 때려 맞추려는 시도를 하는 게 훨씬 낫죠. 얘가 저 15, 14, 13 곱해가지고 286 곱하기 6을 빼잖아요? 그럼 숫자가 1014가 나온단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봐봐. 아니 선생님 그래도 이거를 지금 부정방정식 때려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전개가 더 쉬운 거 아니에요?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잖아. 제 말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x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13보다는 아니 1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왜냐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유의미한 값을 가지려면.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3번 뽑을 수가 없는 거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3부터 이제 12까지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1014라는 숫자의 사이즈를 봐봐요. 그렇게까지 크진 않은데? 그렇지 않나? 죄송합니다. 예, 많이 크다고 느낀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이걸 약간 직관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거라서 왜 초등 때도 이런 문제 나오잖아. 얼마가 제일 적절할 것 같냐 네 생각에. 대충 어림셈 때려봤을 때 이런 거 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생각에는. 저는 3 넣어보니까 택도 없어서 4 넣어보니까 되더라고. 끝이었어요. 예. x에 4를 넣어보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9거든요. 아무튼 이거 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 알아요. 1014 딱 나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게 4명이고 이게 11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차는 7명이다. 저는 안 되던데요. 이런 친구들 있는데 아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전개해도 되잖아. 해보지도 않고 전개하는 건 좀 잘못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넘어가고요. 19번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 있어요. 여학생을 적어도 1명 포함하여 4명을 뽑은 다음 서로 다른 4권의 책을 한 권씩 나누어준다. 뭐 이런 건 의미가 없잖아. 이런 거는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4패 곱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럼 우리는 그냥 뭐만 하면 되냐면 여학생을 적어도 1명 포함하여 4명을 뽑는 방법의 수만 세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8명 중에 4명을 뽑는데 남학생을 뽑는 건 제외한다 라는 얘기잖아. 뭐 이게 답이지. 이게 답이잖아. 근데 약간 이렇게 쓰고 싶지 않냐? 분모에 둘 다 4팩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재미로 쓴 거야. 쓸 줄 알았다는 뜻이 아니고. 예. 계산하시면 답 나와요. 1560. 이런 문제 진짜 별게 아니잖아. 그냥 뭐랄까? 간단한 문제 24배 하시오 이렇게 써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 21번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0부터 2999까지의 자연수를 B에게 전송하려고 한다. 오류를 B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자리 숫자의 합이 짝수이면 0, 홀수이면 1을 전송한 수 끝에 덧붙여 5자리 자연수를 전송한다. 그래요. 예.
예를 들어 2026은 각 자리수 합이 짝수이기 때문에 0을 붙였다. 2012는 각 자리수 합이 홀수이기 때문에 1을 붙여서 전송한다. 이런 얘기죠. 예. 실제로 이런 짓을 합니다. 전송할 때. 예. 선생님은 전공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끝에 붙이는 숫자를 패리티 비트라고 해서 오류 검출 코드고요. 한 자리를 붙이진 않아요. 보통 네 자리 이렇게 붙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무선으로 이제 신호가 전송이 되면 중간에 다른 신호의 간섭으로 왜곡될 수 있거든요. 예. 그걸 이제 보정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있는 일이라는 거. 알겠죠? 예. 그렇고 끝에 0을 붙인 5자리의 수니까 무슨 말이에요? 합이 짝수인 5자리 수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맨 앞자리는 그러면 2가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2000부터 2999까지니까. 맞죠? 네. 합이 짝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0이 들어있긴 한데 0을 제외한 이 4개의 합이 짝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0은 딱히 영향을 주지 않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면 짝짝짝 가능하고요. 짝홀홀 가능하고 더 이상 가능한 거 없습니다. 맞죠? 여기가 짝짝짝이라면 짝수가 5개 있잖아요. 그리고 모두 다른 것이라고 했으니까 OP3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60까지. 맞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짝수의 위치 3을 곱해주고요. 그 짝수를 누굴 쓸 것이냐 5를 곱해주고 홀수는 OP로 처리하면 되겠죠. 이해하시죠? 네, 요게 300까지. 그래서 더하시면 360까지 나온다 라는 거고, 아마 생소한 내용이라서 문제를 잘 안 읽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좀 생소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고안을 하면 문제 자체는 대부분 쉽습니다. 왜냐면 1차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읽기도 싫어하는 친구들 안 읽잖아요. 맞아요? 네. 22번 예. 22번 보겠습니다.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곱이 4의 배수가 되고 싶다. 곱이 4의 배수다. 야, 곱이 4의 배수다를 딱 보고 주사위 눈은 1부터 6까지잖아. 어떻게 분할하고 싶어? 어떻게 분할하고 싶냐고. 4가 있는 경우랑 4가 없는 경우를 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곱이 4의 배수를 물어보니까 4가 있으면 제한 조건이 완전 삭제된 거 아니야. 문제 바로 풀리는 거죠. 근데 4가 있는 걸 셌잖아. 그럼 4가 없어야 되잖아. 4가 없으면 4의 배수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2란 인수가 2개 있으면 4의 배수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우의 잘 쓰냐 못 쓰냐는 어디서 판가름이 나냐면 이 상황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4가 있는 상황과 4가 없는 상황으로 풀어야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4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 두 번째 4를 배제하는 경우 두 가지를 풀면 당연히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4를 포함한다 라고 하면 3번 던지는 거니까 원래 모든 경우에서는 6의 세제곱이죠. 그렇잖아. 여기 4가 없는 경우는 5의 세제곱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216에서 125를 빼면 되니까 일단 91가지가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두 번째, 4가 배제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2와 같은 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짝수 2개를 포함해야만 4의 배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곱이 4의 배수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짝짝짝인 경우는 당연히 되고요. 짝짝홀인 경우도 되겠죠. 짝짝짝은 4를 배제하는 상태에서 고르는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여서 8입니다. 그죠? 짝짝홀은 홀수의 위치. 그죠? 그 다음에 짝수는 2개씩밖에 못 고르고요. 홀수는 3개를 고를 수 있죠. 배제된 홀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6개입니다. 이걸 더하면 44개죠. 이 두 개를 더하시면 135개죠.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의 이제 만약에 문제 풀이가 틀렸다라고 하면 대부분 제 생각엔 여기서 틀린다는 거죠. 이 방법을 안 써서 틀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방법을 선택했다면 거의 맞을 텐데 이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분할을 올바른 방향으로 하는 훈련을 계속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분할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 기준이 아주 분명하잖아. 빠지는 것도 없고 증복되는 것도 없이. 근데 그게 어려운 거 나도 알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빠지는 거 없는 거 확실해야 되고 그건 어떻게 답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중복되는 건 허용하는 순간도 저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중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 진짜 어려우면 내가 중복 안 되게 분할을 하고 싶은데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그걸 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정답률이 감소하면 저도 그냥 중복이 되더라도 분할을 한 다음에 중복되는 걸 나중에 빼는 선택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부터 9까지의 서로 다른 자연수 A, B, C, D에 대해서 다음으로 나타내지는 5자리 자연수 5의 배수이고 A, B, C의 대소관계 정해져 있고 C, D, E의 대소관계 정해져 있다. 좋아요. 예. 어차피 2는 5일 거 아니에요. 0이 없으니까.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나머지를 바라보시면 A, B, C의 대소관계 정해져 있고 C, D, E의 대소관계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A나 B 혹은 D나 E는 이미 결정됐으니까 D를 결정하려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C가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지. C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는 C가 누구인가를 가지고 분할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A부터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미 5로 고정이에요. 그죠? C가 만약에 1이다 라고 하면 C가 1이다 라고 하면 이때 보세요. 이 A, B는 1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D는 1과 5 사이에 될 거 아니야. 저 대소관계 때문에. 대소관계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A랑 B, D만 결정하면 되는 건데 D를 먼저 정할까요? D는 세 가지가 가능하죠. 2, 3, 4. 맞죠? 그 다음에 A, B에 들어갈 숫자는 1보다만 크면 되는데 1보다 큰 게 8개가 아니고 2가 5를 썼고 D가 하나를 썼잖아요. 6개가 있는 거야. 그럼 6C2로 세시면 되죠. 왜냐면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2개의 숫자를 뽑기만 하면 알아서 들어갈 거거든요. 맞아? 이때가 몇 개냐면 45개. 만약에 얘가 2다 라고 하면 여기 여전히 5일 거니까 D는 몇 가지가 가능하죠? 3, 4, 2가지가 가능하죠. D와 E에서 수를 이미 사용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 2보다 큰 거니까 얘가 7개인데 2개 뺐거든요. 그럼 5C만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해하죠? 2보다 크다 때문에 하나 빠져야 돼요. 전체 숫자가, 가능한 숫자가. 그러면 20개예요. 이게 3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4로 확정돼 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뭐 얘는 나머지 4C2만 계산하시면 답이죠. 이거 다 더하시면 71개고요. 설마 C가 4일 때를 생각하는 학생 없죠. C가 4이면 D가 될 게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 대소관계 중심에 누가 있었다? C가 있었다. 그러니까 C가 어떤 숫자인가를 가지고 분할을 하는 게 이 문제를 풀기 제일 쉽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항상 얘기하지만 분할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분할 단계에서 심사숙고를 제발 좀 하란 말이야. 너무 빠르게 풀이를 선택하지 마. 그 다음에 이미 잣된 걸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그 풀이 살리려고 하잖아.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분할 단계에서 잘못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특히 실제 시험일수록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의 등급을 결정하는 수준이야. 기말고사는 경우의 수에서 엄청난 변별이 될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선생님들이 쉽다고 문제를 꼽아 놓거든? 이 정도면 쉽지 않나? 이렇게? 근데 푸는 학생 입장에서 진짜 일도 안 쉬워. 뭔지 알겠어? 근데 그런 게 이제 한두 개 있으면 시험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런 게 좀 많이 있잖아? 그럼 애들 진짜 멘탈 완전 나가버려요. 막 시험보다 우는 애들도 생긴다. 여학교에서 막 훌쩍거린단 말이야. 시험지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야. 알았니? 근데 진짜 재수없게 그런 시험지를 만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경우에서 문제는 많이 풀어봐야 돼요. 왜 많이 풀어봐야 되냐면 이거 손대면 안 되는 문제구나. 사이즈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이건 제껴야겠다. 이거 어차피 나의 시간만 버리고 답은 얻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 그런 건 그냥 찍는 게 오히려 더 낫죠. 1부터 8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을 때 가장 작은 수가 나머지 두 수의 곱의 약수가 된다. 뭔 말이야, 씨. 난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 이 상태로. 가장 작은 수가 나머지 두 수의 곱의 약수다. 물론 이 상태로 이해가 잘 되시면 이 상태로 푸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나는 이 상태로 문제를 계속 바라보는 게 너무 불편해서 저 문장을 같은 뜻의 다른 문장으로 바꿨어요, 그냥. 가장 작은 수의 배수가 나머지 두 수의 곱이다. 이 두 개의 문장은 완벽하게 똑같은 문장이거든요. 둘 중에 편안한 문장을 선택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밑에 것도 불편한데 선생님? 그럼 못 푸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상대적으로 편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가장 작은 수의 배수가 나머지 두 수의 곱이다 라고 해서, 근데 이렇게 바꾼 게 이해가 될걸요? 이걸 제가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가 누구인가를 분할하면 되지 않겠어요? 첫 번째, A가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나머지 두 수는 아주 자유롭게 골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1의 배수는 모든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죠? 나머지 두 수 제한 조건이 없죠? 그러면 7C2, 즉 21인 거예요. 그잖아. 그지? 두 번째, A가 2예요. 그러면 나머지 두 수의 곱은 짝수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얘가 가장 작은 수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3부터 8까지밖에 없잖아. 그럼 6개에서 2개를 골랐어요. 여기서 3개에서 2개를 고른 건 빼야 돼요. 홀수 홀수는 빼야 될 거 아니야. 이해하시죠? 12개가 나옵니다. 세 번째, A가 3이라고 해봐요. A가 3이라고 하면 3의 배수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 두 수의 곱이. 근데 남은 고를 수 있는 수가 4, 5, 6, 7, 8밖에 없거든? 6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4, 5, 6, 7, 8밖에 없다니까? 고를 수 있는 두 수가? 그럼 6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6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죠. 4, 5, 6, 7, 8을 봤으니까. 그래서 4C1입니다. 왜 4C1이냐? 6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A가 4일 때를 볼까요? 5, 6, 7, 8인데 4의 배수야 되잖아요. 5, 6, 7, 8인데 4의 배수야 돼. 8이 꼭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3C1입니다. A가 5라고 했는데 그럼 5의 배수인데 안 되잖아요. A가 6이면 6의 배수 해야 되죠. 안 되잖아. 없으니까 6의 배수가. 끝이에요, 이게. A가 5, 6인 경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들만 다 더하시면 40개 나오고, 저 문장을 똑같은 뜻의 다른 문장으로 제가 번역을 시도했는데 이 번역이 원활한 분할에 일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장 작은 수가 도대체 누군데 이걸 가지고 분할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니까 분할이 좀 쉬워진 거죠. 그래서 문장 자체가 너무 어려우면 똑같은 뜻의 다른 문장으로 바꿔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명제가 너무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것의 대우 명제를 가지고 생각하듯이. 맞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U예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의 순서상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집합에서 많이 풀어가지고 이제 쉽지 않냐? 쉽지 않아요? 일단 A, B의 순서상을 고르는 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라는 거 다 동의하실 거야.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알잖아. 알아 몰라?
모른다고? 여기 네모가 나오는 거야? 쌤은 항상 집합의 개수를 해야 되는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풀어온 거 아시죠? 섹터 이름을 정한 다음에 각 원소한테 어디로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왔고, 이게 졸라 편하죠. 써보시면 알겠지만 개꿀입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할 건데, 제한 조건을 보면 1은 A 교집합 B의 원소가 아니다. 즉 1은 섹터 2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2개이다. 이런 얘기니까 나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1이 섹터 1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같은 게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 야, 니네 여기에다가 2개의 원소를 채워야 되잖아. 근데 1이 저기 있다고 하면 나머지 하나의 원소만 찾으면 되는 건데 1이 저기 없다고 하면 2개의 원소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분할 자체를 첫 번째 1에 1이 포함되는 경우, 두 번째 1에 1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분할하면 되지 않겠어요? 너네 내가 분할하고 있을 때 아 맞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분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다음번엔 나도 저렇게 생각해야지라고 다짐을 한다든가, 아 저게 말 되는구나 이런 건 아무 도움이 안 돼. 다음번에 또 못 풀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여기까지 풀면 내가 90%푼 거라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았지? 아 나도 다음번에 같은 상황 만나면 아 저렇게 생각해야겠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지. 자 그럼 1에 1이 포함됐어. 그러면 1에다가 뭐 하나를 더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5개의 원소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되죠. 되잖아? 예. 나머지 원소들은 1을 제외한 곳에 자유롭게 가면 되니까 3의 4제곱이에요. 그래서 81 곱하기 5니까 405죠. 1에 1이 포함되지 않으면 6C2가 아니고 5C입니다. 왜냐면 1을 섹터 1에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섹터 1에 넣을 수 있는 가지수는 5개밖에 없는 거예요. 5C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은 교집합의 원소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섹터 2에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은 3 아니면 4에밖에 못 들어가요. 나머지 원소들은 자유롭게 들어가도 되죠. 그죠? 요게 540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하시면 답은 945개요. 저랑 집합부터 이런 방식으로 경우수를 많이 세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안할 것이다. 문제는 이제 이 분할만 섹터 1에 1이 포함되냐 안 되냐 이걸로 나누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네. 자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원 위에 같은 간격으로 n개의 점이 있고요. 이 점들 중에서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56개다 라는 말은 NC3이 56이란 얘기죠. 맞잖아. 이제 이것도 n-1, n-2 7, 8, 56이니까 이게 8, 7, 6 딱 떨어지는데 n이 8이네. 이것도 자연수 조건을 이용하는 부정방정식을 풀어서 n이 8인 거 좀 빨리 하시고, 네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개수다. 이게 그냥 사각형의 개수가 아니어서 그잖아요. 그냥 사각형의 개수가 아니어서 당연히 8C4로 푸시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직사각형을 원 안에다 지금 내접시키는 거잖아. 직사각형을 원 안에 내접시키면 그 직사각형의 특징은 반드시 대각선이 지름이라는 사실이죠. 왜냐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직각이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점 4개 있으면 대각선 몇 개 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름은 몇 개 그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지름은 점 8개니까 지름 4개 그을 수 있잖아. 그 지름 중에 2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선택되는 거야. 맞잖아. 직사각형의 대각선 2개니까. 맞아? 그래서 42가 답이에요. 6가지요. 이해하시죠? 네. 점 4개를 뽑아 직사각형 세고 있지 마시고, 직사각형의 특징은 뭐냐면 대각선이 원의 지름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같은 간격이 점이 찍혀 있으니까. 다음 문제 28번이요? 네.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선분 A, B, C, D 위에 각각 점이 4개, 5개 있어요.
AB 위의 점과 CD 위의 점을 연결하여 선분을 두 개 그을 때 두 선분이 만나는 개수요. 이거 비슷한 문제 원을 가지고 만든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칫 잘못 생각하면 되게 좀 복잡하게 풀게 된단 말이지. 왜냐면 내가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으면 안 만나는데, 맞아요? 네.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으면 만난다. 아씨 나 어떡하지? 망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된단 말이지. 맞아요. 네. 그런데 그냥 만나는 걸 그어보면 이런 게 되잖아. 예를 들어서 맞지? 근데 실제로 얘를 나는 그냥 이 사각형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사각형의 대각선은 반드시 만나기 때문에. 아까 밑에 문제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사각형의 대각선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냥 사각형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 얘기죠. 근데 사각형을 만들면 반드시 만나는 선분이 두 개 존재하게 되고, 맞아요? 하나의 사각형에서 여러 개의 대각선이 만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두 선분이 만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지만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직선 AB 위에 점 두 개를 택하고 직선 CD 위에 점 두 개를 택해서 만든 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4C2 곱하기 5C2하고 같으니까 60까지예요. 이런 건 문제를 풀면서 경험을 좀 쌓으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물어본 걸 안 푸는 느낌이잖아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 안 풀고 갑자기 다른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답이 똑같은 새로운 문제라고 잘 표현하거든요. 경험에 있어서 굉장히 흔한 일인데 답이 똑같은 새로운 문제를 설계해서 그 문제를 풀어서 원래 문제로 답을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경험이 없으면 좀 알기 어렵죠. 아 저거 똑같은 문제야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런 건 문제풀이 하면서 경험을 좀 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30번 아시아 4개국과 아프리카 4개국이 있는데 8개국을 2개국씩 짝지어 4개의 그룹으로 나누려고 한다. 적어도 한 개의 그룹이 아시아 국가만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러면 자유롭게 조 편성한 다음에 뭘 빼버리면 되냐? 야 아시아끼리 팀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빼면 되잖아. 근데 아시아끼리 팀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아프리카하고 짝을 진다는 얘기잖아요.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럼 자유롭게 조 편성을 하세요. 8C2 곱하기 6C2 곱하기 4C2 곱하기 2C2 곱하기 4 팩토리얼 분의 1. 너네 마지막에 2C 생략하지 말라고 했지. 여러 번 얘기해. 3C3이든 4C4든 5C5든 생략하지 마. 1이니까 생략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왜냐면 여기 2 4개가 같은 걸 보고 4팩분의 1로 곱했으니까 이걸 생략해버리면 자칫 3팩분의 1 곱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거 생략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 근데 이렇게 풀면 아시아 국가만 적어도 한 개의 그룹이 아시아 국가만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아닌 경우만 빼면 될 거 아니야. 아닌 경우는 그냥 아프리카 국가 4개 국가를 세워놓고 아시아 국가를 일렬로 세우면 될 거 아니야. 그게 4팩토리얼이야. 얘가 그냥 답이에요. 숫자 계산 안 할게요. 알겠죠? 계산해 보시면 81개 나올 겁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네, 이거 단순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자, 다음 31번. 1층에서 올라가고 있는 엘리베이터 5명이 타고 있어요. 3층부터 7층까지 5개 층에 설 수 있다. 이건 2층에서 안 내려주네요. 대단한데? 아무튼 3층부터 7층까지 5개 층에서 3개 층에서 모두 내리고 싶다 라고 했으면 이 5명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야, 0명이 내리는 경우는 내리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0명이 내리는 경우도 내리는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 학생들은 나중에 영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아 이번 달도 급여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회사 다니세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0명 내리는 게 무슨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5명은 3개로 쪼개야 되니까 3명, 1명, 1명으로 쪼개든가 아니면 2명, 2명, 1명으로 쪼개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3명, 1명, 1명은 5C1 곱하기 4C1 곱하기 3C3 곱하기 2팩분의 1이죠. 1 똑같으니까. 그리고 5C1 곱하기 4C2 곱하기
EC 200분의 1이죠. 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3개의 그룹으로 쪼개는 건 한 거 아니야. 그리고 얘들이 5개의 층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면 알아서 내리겠죠. 이해되시죠? 계산해 보시면 10 더하기 15 곱하기 60이어서 1500 나올 거예요. 계산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네. 어려운 거 없다. 엘리베이터 문제 어려운 거 없어. 그냥 분할만 잘하면 돼. 이거를 되게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경우의 수 셀 때. 그럼 뭐 점수를 맞지 말자는 얘기지. 왜 이거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편한 게 어디 있다고? 너무 편한데? 그렇지 않아요? 네. 33번. 이 33번을 이렇게 푸는 친구들 있잖아. 너 이렇게 안 풀었어? 다르게 풀었어? 이 풀이 안 학생 손 들어봐. 어디서 배웠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알려줬어? 좋아요. 바통칙하네요. 이게 원래 학교에서 안 알려주고 학원에서 알려준 내용인데 이제 다 거꾸로 돼가지고. 일단 저 풀이가 사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 풀이 좋거든요. 좋은데 제가 봤을 땐 저 풀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쓴 친구가 없어요. 일단. 근데 진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쓰면 나쁘지 않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쓰면 나쁘지 않다. 그런데 이제 이 풀이를 한번 배워서 중독이 되면 이제 분할하는 풀이 애들이 안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서술형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토너먼트에 팀을 배치하는데 분할을 이용하여 서술하시오. 그럼 씨발 이런단 말이야. 이제 시험장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일단 분할이 충분히 편안하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분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알겠니? 자, 근데 분할 이용한 풀이가 어렵지도 않은 게 나는 굳이 저 풀이를 배워야 될 까닭도 잘 모르겠어. 왜냐면 졸라 쉽거든 이것도. 잘 봐. 내 말 잘 들어봐. 일단 토너먼트 대진표에서 니네가 직접 위치를 시켜준다고 해볼게. 알겠지? 여기 A라는 학생을 놨어. 근데 이 A라는 학생이 이쪽 A조가 있으니까 스몰 A로 할게요. A라는 학생이 나한테 와서 따져. 내가 심판이야. 알겠지? 아니 나 이 자리 별로라고. 이 자리 춥다고. 나 이 자리 놔주라고. 이런 미친 소리 하는 놈 있냐? 없어. 없다고. 이 자리 볕이 잘 안 들어요. 일로 주세요. 이런 뭔 말이 되는 소리야? 무슨 말이냐면 본질적으로 이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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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다 같은 자리야. 이곳과 이곳은 같은 자리야. 이곳은 혼자 다른 자리야. 제 말 맞아 안 맞아? 일단 이거에 동의를 하셔야 돼요. 토너먼트의 조편성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자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옆에 누가 있냐가 중요한 거야.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일단은 A에 있는 이 네 자리가 다 동일하다는 거 동의하겠지. 맞아? 네, 여기다 놨어. 이때까지 불만이 없어. 근데 여기다 B를 놨는데 B가 우승 후보야. 그럼 갑자기 불만이 좀 생기는 거지. 그럴 수는 있지. 내가 왜 첫 게임부터 이 새끼하고 붙어야 되냐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지. 그럴 수는 있지만 그냥 단순히 나는 여기가 마음에 든다 뭐 이런 거 없다. 다 동일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아까 그 7팩, 2팩, 2팩 그 풀이도 여기에 근거하는 거야.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 A조와 B조는 확실히 다르잖아 지금. 왜냐면 A조는 4개, B조는 2개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대칭 구조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7C3 곱하기 4C4로 나누면 일단 여기 4명이 오는 거고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 3명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했지? 이해했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A조의 4명을 다시 여기를 기준으로 2명 쪼개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다가 4C2 곱하기 2C2 곱하기 2팩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숫자가 같기 때문에. 다른 대상이 아닌데 곱해 붙이고 세고 있으니까 순서 지워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B에 배치해야 될 거 아니야. 이때는 그냥 곱하기 3만 하면 돼. 왜? 여기가 부전승이거든? 부전승 올라갈 팀만 정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자동으로 여기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위치는 똑같기 때문에 뭔가 달라지는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이게 답이란 말이야. 이게 어렵냐? 인간적으로? 솔직히 어려울 거 없잖아요. 맞아? 어려울 거 없잖아.
근데 첫 번째 쌤이 썼던 건 뭐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뭐 이 책 저 책에 많이 나와요. 마치 이 토너먼트의 비기, 최후의 일격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여기 이 7개를 다 다른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번호가 있어서. 그러면 7 팩토리얼로 팀을 나열할 거 아니냐고. 맞아? 근데 실제로 얘랑 위치를 바꿔도 결과가 동일하거든. 그러니까 이만큼 순서를 지워야지. 얘랑 위치를 바꿔도 결과가 동일하거든. 그럼 이만큼 또 순서를 지워야지. 얘랑 위치를 바꿔도 결과가 동일하거든. 그럼 이만큼 또 순서를 지워야지. 얘랑 위치를 바꿔도 결과가 동일하거든. 그럼 또 이만큼 순서를 지워야지. 이거예요. 이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수 팩토리얼로 나눈다는 게 순서를 지운다는 거고,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있는 학생이 이걸 쓰고 있다. 나쁘지 않아. 좋아요. 좋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뜻이야. 이해했니? 근데 여기 바꾸면 안 똑같잖아. 아니라고.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그냥 되는 건데, 나는 웬만하면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죠? 이걸로 답 구해서 이걸 한 번 더 구해보고 똑같은가 보는 정도의 느낌으로 쓰시고. 왜냐면 서술형에서 이렇게 풀어보라는 사람 없어요. 알겠죠? 다 이렇게 풀어보라고 하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36번. 얘만 하면 이제 시스템 가나요? 얘하고 쉬죠? 예. 전체 집합 U 1부터 7까지에 대해서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다.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죠?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뭐 안 같으면 지가 어쩔 거야. 같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대1 대응 만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7C를 먼저 곱할게요. 제가 뭐 했죠? A 교집합 B를 결정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6C 3을 했어요. 내 말 잘 들어. 여기다가 6C 3 곱하기 3C 3 곱하기 2팩분이라고 쓴 놈들은 정신 나간 거야. 왜냐면 A, B는 이름이 있잖아. 이름이 있으면 순서가 있다고. 보통 나누라는 건 이름이 없는 그룹으로 3개를 나누기 때문에 이걸 곱하는 거란 말이야.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건 이름이 있어서 실제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곱해야 맞아요. 그럼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63만 써도 63만 쓴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써 있지만 실제로 얘는 A, B를 결정한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 1대1 대응만 시키면 되니까 4팩토리얼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4개 이미 정해졌으니까. 네. 그래서 7 곱하기 20 곱하기 24 하시면 3360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풀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